네, 안녕하세요. 이 코비드 19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계기예요. 우리나라한테는.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 코비드 19이 엄청난 파멸을 불러오거나 또는 엄청나게 그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거나 이미지를 하락시키거나 추락시키거나 미국처럼 지금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. 미중 둘 다 똑같아요 지금. 그렇게 되거나 유럽 국가 역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죠.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의료 체계라는 게 개판인가.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.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야,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의사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고 금방 기다리지도 않고 이런 나라가 세상 하늘 아래 없어요. 뭐 동양 국가, 아시안 국가 몇 개 있겠죠. 저는 우리나라밖에 모르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캐나다 이런 데는 알아요. 제가 말을 들었으니까. 그렇지만 제가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괜찮을 거예요. 거기도 참 이 이미지가 깨끗한 나라예요. 싱가포르도. 그리고 홍콩도 괜찮았었죠. 여태까지는. 하여간 아시안 국가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안 국가들이 더 양반이에요. 양반. 보면은 그래요. 뭐든지 그래요. 뭐든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오랫동안. 이 유럽 국가 미국 이거 다 완전히 이거 야만 족속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이랬었다. 지금 이미지가 다 깨졌죠.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. 주피러와 플루로가 그런 거예요. 주피러와 플루로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어요. 저도. 제가 그랬죠. 주피러는 확산을 시킨다고. 어떤 것을 어두운 데 있던 것들, 숨어 있던 것들,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죠. 또 나쁜 일들, 범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. 이게 6월 29일, 6월 말에 또 들어와요. 또 둘이 또 손잡고 또 들어와요. 쌍쌍 파티를 해요. 얘들이 또. 싹 헤어졌다가 다시 싹 가까워지는 거예요. 각도가 몇 도더라? 그렇게 돼요. 6월 말에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힘이 없던, 정말 우리나라 힘이 없죠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7, 성장률이 마이너스 7 막 이래요. 우리나라 마이너스 1인가 그랬어요. 그런데 무역 적자는 많았지만 그 대신에 또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. 뭐냐? 그거는 의료, 테스트 킷이라든지 또 무슨 방역 또는 라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엉뚱한 것들.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서 엄청 많이 그런 것들이 수출이 폭증을 했어요. 폭증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돈을 지금 막 잘 버는 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야 돼요. 좀.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. 좋다.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 물론 세금들도 열심히 내시겠지만 이렇게 골방촌에 수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한국에. 그리고 밥차 같은 거. 밥 지금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밥차 같은 걸 한다든지 선행을 해야 돼요. 이럴 때일수록. 선행을 하면 좋은 일이 더 벌어져요. 그래서 또 정부는 이제 세금을 열심히 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세금을 막 내야 돼요. 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. 그 돈으로 또 국민들한테 돈을 줘요. 그 국민들이 또 그 돈을 또 써요. 그래서 경제가 또 돌아가죠.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.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자기 미국에 돈 다 빼돌리고 자기 애들 다 외국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더 이상.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망해요. 더 이상 안 돼요. 김일성이 일가가 왜 망해가고 있어요?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야 이제. 김정은이 망해요. 두고 보세요. 김정은은 망하게 돼 있어요.
조상들이 쌓은 공덕이 너무 없어요. 공덕은커녕 악행만 잔뜩 쌓았어요.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때예요.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지금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. 보시잖아요. 두 눈으로 직접. 제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. 언제 어느 때고 죄는 지으면 안 되죠. 물론.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더 지으면은 그 대가가 금방 드러나요. 그래서 지금일수록 많은 선행을 하고 나쁜 죄를 지으면 안 돼요. 올바른 일을 해야 돼요. 지금은. 그리고 서로 선행을 하다 보면 서로 다 살아요. 같이.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누가 힘들면 막 다 같이 나눠서 그때 그 태안반도인가 어디에 그 오일 유출됐을 때 기름 유출됐을 때 국민들이 다 가가지고 손으로 다 그거 오일 닦아내고 그랬잖아요. 그런 나라 없어요, 여러분. 하나도 없어요. 우리나라뿐이었어요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살아났잖아요, 바다가.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다 손으로 칭찬을 해줘요. 너 잘했다. 너 좋은 사람이다. 이렇게.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고 있으면 좋은 시간이 또 와요. 그리고 옛날처럼 집을 사고 직장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걸 버려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이 시대는 간 시대예요, 여러분. 이건 아니에요. 지금은 앞으로는 스피리추얼한 세계가 와요. 영적인 세상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 될 거예요, 앞으로는. 그리고 휴머니테리안. 인간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. 인간. 정말 인간. 인간의 탈을 써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휴머니테리안.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. 동물들도 학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간다고. 가고 없어진다고. 그리고 과학적으로 음식을 뭔가 개발을 할 거예요. 동물 안 죽이고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. 과학적으로. 빌 게이츠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쏟는 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. 이 비건 음식. 그러니까 가짜 고기 있죠. 가짜 고기. 세포를 길러서 그거 고기가 똑같은데 세포로 스템셀에서 얻어내는 거예요. 고기를. 그걸 연구를 엄청 많이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. 이 사람이. 제가 그거를 잊어버렸어요. 빌 게이츠 리딩 할 때. 이 사람이 거기에 돈 투자한 게 진짜 어마어마해요.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뭔가 하여간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11, G7, 뭐 G20 다 소용없어요.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목적에 따라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바꿨다 이렇게 G7이라고 있었는데 G7 힘쓰는 나라 누구 있어요 이제 진짜로 맥이 다 늙어 빠졌어요.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. 이빨 빠진 사자인데 이빨뿐만이 아니라 발톱 빠지고 털 다 빠지고 이제 다 그런 나라들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나마 신흥 국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.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. 제가 말씀드렸죠. 길어야 1, 2년. 1, 2년만 잘 참아 넘기세요. 1년. 2022년도부터는 정말 괜찮아져요. 다른 힘든 일들도 있겠죠, 물론. 다 좋기만 하진 않죠. 제가 7, 8개월만 좀 참으시라 그랬는데 그때 제 리딩으로는 초반은 나빴고 후반은 괜찮아졌어요. 그래도. 그렇기 때문에 리딩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는 소리예요. 좋고 막 신나는 일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군이 완전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망하고 이러진 않아요.
IMF 때 여러분들 잊어버리셨나요? 저는 물론 IMF를 모르죠. 미국에 살았으니까. 그때 저는 한국에 돈 보내고 막 그랬어요. 우리 가족들이 막 돈 보내고. 그런데 왜냐하면은 세계 각국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? 자기네 나라 그렇게 된다고 돈 보내고 금 보내고.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. 절대 안 하죠. 그게 우리나라의 저력이에요. 우리나라의 저력. 대단한 거예요.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원동력이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.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쁜맘 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 마음을 돌려잡수세요. 그렇게 하면 당장 끌려가요. 남을 죽이려 하고 남을 강간하고 해코지하고.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.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. 김구 선생님 3.1절 독립선언문. 3.1절 간디가 무저항 평화주의자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물론 평화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한테 오히려 영향을 받아. 3.1절 독립선언서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았대 이 사람이. 그런데 간디는 알아도 우리나라 3.1절 독립선언문은 몰라요. 세계에서. 우리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예요. 우리나라 1990년대부터 IMF가 왔었었죠. 그때.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? K-팝 아이돌들이 생겨났죠.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는 더 성장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그걸 간과시하면 안 돼요. K-팝들이 서서히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떴었죠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알려지면서 남미로도 들어갔어요. 그러다 결국은 미국까지 뚫었어요. 굉장한 거예요.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. 정말 미국의 문을 뚫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. 방탄소년단이 뚫고 들어갔죠. 그런데 코비드 19이 벌어졌어요. 그러면 와중에 그렇지만 코비드 19뿐만이 아니에요. 이거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줬지만 어떤 또 다른 우리에게 큰 성장을 가져올 거예요. 또 다른 커다란 성장. 그걸 기다리는 거죠, 이제. 매미가 7년간을 땅속에 살다가 나오죠. 그렇다고 우리가 잠깐 반짝한다 소리가 아니라 성장을 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면 성장해가지고 남의 나라 괴롭히고 다른 나라들이 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, 이제는. 같이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죠. 지도자는 그런 게 진짜 착한 지도자예요. 미국이나 중국처럼 저렇게 전쟁이나 일으키고 한 나라는 다 땅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불가망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오늘 볼 거는 자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리딩을 했잖아요. 근데 중국의 리딩을 좀 보려고 그래요. 제가 중국 리딩을 한 2주, 3주 안 했죠. 홍콩 문제가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 리딩을 한번 보는 거예요. 중국이 어떻게 되나. 이 리딩을 보면 트럼프가 어떤 대응을 할까가 좀 보이겠죠. 팍스 뉴스도 제가 읽어야 되는데. 중국.
이것까지. 다음 두 카드가 궁금해요, 저는. 이 사람은 그 중국의 중국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들어와요. 뜻하지 않은 결과가 들어오고 자기가 생각을 안 한 홍콩을 짓밟았죠. 홍콩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를 했어요. 그건 뭐냐? 투표를 통과시켰다는 소리예요. 그런데 홍콩과의 그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. 불안하게, 불안정하게 일거리만 더 크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중국을 빼놓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요. 이제 중국이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. 완전 따돌림이에요. 소외돼요.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.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보복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.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할까? 중국이 어떻게 할까?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까? 이걸 지금 저기서 이제 저놈들이 난 어떻게 하지?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.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들어와요. 중국에 좋지 않은 소식. 타격을 줘요. 중국에. 그러니까 미국이 타격을 주든지 어떤 소식이 들어와요. 그리고 중국이 완전히 소외돼요. 그러니까 왜 긁어부스럼을 자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데스예요. 중국에게 굉장한 타격이 될 거예요, 이게. 이 여자는 그 나와서 뭐 발표하고 이러는 여자예요. 그리고 일이 베베베베 꼬여요, 앞으로. 일이 꼬이고, 자기네가 그 홍콩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에 차질이 엄청 생기고, 잘 안 돼요. 생각만큼 그렇게 일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게 돼요, 앞으로. 그래서 중국은 제가 계속 말을 했지만 중국은 실수한 거예요. 그냥 순서대로 순리대로 쭉 했었으면 이런 일들을 조금은 막을 수가 있었겠죠. 안타깝네요, 정말. 미국과 중국이 지금 비슷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.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. 시진핑과 트럼프가 똑같은 인간이에요. 둘 다. 똑같은 인간들이에요. 하나는 누물누물 눈구렁이처럼 생겼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촉색방아지 뭐라 그래 그거. 하여간 입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. 그 사람은. 말이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좀 더 덜 커지는데 그 사람은 주둥이를 하여간 그냥 트윗을 해가지고 트윗 어카운트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 사람은. 그리고 이 시진핑은 웅큼해요. 아주 시커매 속이. 이 속이 이렇게 시커매 이렇게. 꽁 해가지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.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. 자에다 자루 재면은 자루 재가지고 딱 몸무게 저울에 올리면 똑같아요. 결국은. 그리고 그 제일 이 세상에서 힘이 센 나라 둘이서 저러고 있으니 세상이 조용하겠냐고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그냥 싹 바위 뒤에 숨었다가 그냥 편안해 조금 조용해지면 나오는 게 그때가 답이에요. 근데 자꾸 우리를 나오라 그러잖아요. 미국에서. 너 나와 이리. 내 나하고 편먹어. 이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?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. 좀 끔찍한 얘기죠. 옛날에
이건 아는 사람 얘기예요.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우리가 어릴 때, 아주 어릴 때 부산에 살았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부산을 제가 아기 때 떠났어요. 그때 증기기관차라는 게 있었죠. 칙칙 폭폭 그거 아시죠? 상상이 가요? 증기기관차가 그때 근데 그렇게 거길 떠나면서 이 우리가 기르던 개가 있었어요.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고 양복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사장, 공장 사장. 그러니 아버지가 노동이라도 해서 식구들을 먹이 살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떠버린 거예요. 부산 바닥을. 그랬는데 개가 있었어요. 아, 너무 가슴 아파요. 지금 생각하면. 그 개가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벌들을 우리 가족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인과응보를. 그 개를 거기 우리 아버지가 형제처럼 지내던 분한테 맡긴 거예요. 우리 개 좀 잘 길러달라 맡겼어요. 그런데 이 개가 식구들이 다 떠나버렸으니 밤새 울었대요. 개가.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. 이거는.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는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런 거 모르죠. 제가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서 다니러 갔을 때 친척 중에서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집에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딸 둘이 있었어요. 근데 아들 둘은 전처가 낳은 딸이고 딸 둘은 후처가 낳은 딸들이에요. 그리고 이 남자는 상위 군인이었었어요. 팔이 하나가 없었어요.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개를 우리 가족처럼 기르던 개예요. 진짜. 그런 개인데 이제 잘 길러달라고 그러고 맡기고 왔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이 개를 잡아먹었대요. 세상에. 그 남자가. 잡아먹었대요. 그 개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나쁜 놈이에요.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? 무서운 게? 그 개가 가족이 그리워서 그렇게 막 울었을 거예요. 날 두고 어디 갔어? 이러고 울었던 거. 너무 가슴 아파 얘기하는데. 우리도 너무 힘드니까 떠난 거예요. 거기를. 근데 옛날에는 개들을 데리고 다닐 형편이 아니잖아요. 차에 못 타게 하고 막 그랬어요. 동물들은. 그랬는데 그 집 아들이 어렸죠.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많죠. 이 오빠는.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대요.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.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하숙을 하고 이랬대요. 그랬는데 엄마가 이 얘기는 19금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. 이 동영상에서. 들으면 안 돼요. 빠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. 제발.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아들이 이제 하숙을 하니까 부산에서 이제 먹을 것 같은 걸 싸가지고 이제 뭐 얘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하고 이랬나 봐요. 그랬는데 세상에 말이 되나요? 둘이 그렇게 됐을 때 버렸대요. 세상에. 상상이 가요? 자기 아들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지죠. 뭐 몇 살 안 차이지고 이게 아니에요. 아기 때부터 같이 길렀어요, 이 여자가. 그런데 여자 잘못이에요, 이거는. 왜? 남자는 어리잖아요. 어리고 뭘 모르잖아요. 그럼 나이 먹은 여자가 그거를 제지를 해야지 남자가 덤빈다고 홀랑 같이 자나요? 이 여자가 유혹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? 몰라요, 그건 아무도. 그래갖고 집안이 깨빡이 나버렸어요.
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. 풍지박산 정도가 아니죠, 이건. 이건 폐륜이에요, 폐륜. 폐륜이에요, 폐륜.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다 돼버렸어요. 제가 그랬어요, 그래서. 그 개를 잡아먹었다는 소리는 제가 먼저 들었어요. 이 소리보다도.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개를 잡아먹고 그렇게 한 게 그 악행이 이렇게 다 돌아간 거예요, 여러분. 상상이 가요? 근데 사실이에요. 우리도 그 개를 일부러 버린 건 아니었지만 벌을 받았어요.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동물들 학대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.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. 잡아먹어도 안 되고 안 좋아요. 내 일생이 편치가 않아요. 돈 문제가 아니죠, 이거는.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.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. 자기네 가족같이 지내고 야 S야 이리 와 이러던 사람이 망치로 때려서 죽여서 잡아먹어버렸어요. 국을 만들어서 먹었어요. 그 벌을 고스란히 받았어요. 세월 지난 다음에. 이 개가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개가 뭐 이렇게 물고 온대요. 딴 동네 가가지고 애기 신발도 물어오고 우리 동생 신기라고.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. 굉장히 영악한 개였어요. 그러니까. 빨간 털신을 하나 물고 왔는데 나중에 또 물고 왔더래요. 뭐 나신으라고도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간.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것도 어디서 물어온대요, 얘가. 그리고 식구들을 준대요, 그걸. 식구가 우리가 워낙 못 살고 있으니까 그때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개였어요. 가족이에요, 가족. 개가 아니라 개는 개고 고양이고 가족이에요. 기르기 시작하면 그냥 가족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출장 가셨을 때 그렇게 얘가 문을 막 긁어대더래요.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엄마가 애들만 있고 우리 엄마 겁이 너무 많아요. 정말 겁이 그냥 막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애들이 있으면 든든하거든요. 애들이지만 마음이 못 나가봤대요. 그 밤새 문을 긁더래요. 걔가 막 낑낑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예요. 무서워서 안 나가는데 세상에 강아지가 우물이 집 앞에 바로 우물이 있는데 강아지가 거기 빠진 거예요. 한겨울에. 그거 건져내라고 빨리 자기 새끼. 우리 엄마가 죽인 거예요. 구해주질 않아가지고 꽁꽁 얼었어요. 그 다음날 죽었대요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죄 안 받을 것 같나요? 죄 다 받아요. 죄를 동물들한테 한 짓은 죄를 더 크게 받아요. 인간한테 한 짓보다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그래요. 그 죄가라는 거는 업보라는 거는 왜냐면 그 동물들은 하느님이에요. 다 무조건적이에요. 동물들이 인간한테 베푸는 사랑은 무조건이에요. unconditional. 정말 인간들은 조건이 많아요.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. 제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이만큼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. 걔들은 그런 게 없어요. 동물들은 그냥 무조건. 야 이거는 뭐 사담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인과응보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중국 역시 홍콩을 그렇게 한 거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. 해서는 안 되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. 이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. 실제로 있었어요. 그러니 막 엄마하고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생각을 해보세요. 최악의 업보인 거예요, 그거는. 정말 너무 끔찍하죠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요.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. 그 얘기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. 한 10년? 15년? 그러니까 둘이 계속 그러고 있었겠죠. 아들 밥 해주러 간다 하면서 아들하고 이게 뭔 짓이에요, 이게? 강아지도 그러지 않네요.
제가 중국 리딩 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